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의 취득세 적용 시기하고요.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0 초특급 부동산 규제, 취득세 8% 내지 12% 적용, 막강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역시 모든 세금은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 강의 시간에 말씀해 드렸고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무섭지 않은 세금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요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무서운 세금은 취득세라고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고액이 6%죠. 물론 이 세금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 해당되는, 즉 종합부동산세 1년에 6%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시세, 아파트나 주택을 합산해서 123억이 초과돼야 된다. 이 세상에 아파트와 주택을 합산해서 123억이다. 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만 123억이라면 뭐 상가와 토지를 합치면 뭐 대략적으로 200억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빼고 나머지 뭐 현금이나 예금이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명품이나 또 와이프 몰래, 남편 몰래 이제 꼬부쳐 놨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한 비자금까지 등등 다 합치면 거의 뭐 250억대에서 뭐 300억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종부세를 아무리 뭐 100% 인상이니 뭐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다지 별 반응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설령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 대한민국의 단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시세 8억에서 12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0.6%에서 1.2%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시세가 12억 2천에서 15억 4천이라 하더라도 0.8%에서 1.6%로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0 몇십만 원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일단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차액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죠. 즉 취득할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차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2억 5천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보니까 4억이더라. 그럼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지 않거나 뭐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요. 1년 미만의 70%고 2년 미만의 60%라는 거예요. 아주 세금이 높다. 즉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방법은 한 가지죠. 그냥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샀다면 2년 이상만 딱 보유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뭐 더 보유하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2년 지나서 파신다면 누진 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양도소득세가 60%니 70%니 굉장히 좀 세 보이지만은 2년 이상만 보유할 경우에는 누진 가세 적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세금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0원이었다. 하나도 안 나왔다. 라고 해서 아 좋다.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 아 너무 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뭐니 해도요, 많이 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만큼 더 많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요, 행위세죠. 소유권 취득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세라 하고, 유통세죠. 소유권이 왔다 갔다 유통이 됐기 때문에 유통세라 하는 거고, 대물세죠. 즉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납부하는 세금, 대물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가세죠.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 부분에 대한 그런 가세니까 실질가세라 하고, 재산 취득 증가에 따른 응능가세라는 겁니다. 즉 취득세는요, 그 아파트의 시세가 앞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뭐를 때린다? 취득세를 때린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가세고 대물세고 응능가세에 중점을 두는 세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719 부동산 대책 중에 이 취득세가요, 8%, 11%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강력하다, 세다라고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순하게 취득세가 1%, 2% 상승이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주택자의 정의도 4주택 이상 이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2주택자부터 다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부는. 따라서 취득세를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자나 법인은 취득세를 12%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막강한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징수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양도소득세도 무섭긴 무섭지만은 오히려 취득세가 더 무섭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죠.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 중에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 발표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약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가세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 즉 취득세를 먼저 신고 납부한 후에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에 2주택자 세율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사항은 타 세법 등에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편의 부분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토지를 1 내지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러한 법이,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즉 국회가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발표일, 즉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석 달 이내 취득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적용한다는 얘기고, 분양은 3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겠죠.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 예고 시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내 매도 시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봐주겠다는 얘기고 7월 10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이내, 분양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세는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7월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잔금이 8월달, 9월달이신 분들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에는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취득할 때 2주택자 같은 경우 취득세 8%, 3주택자의 취득세 12%는 이거는 세도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했다. 뭐 23평짜리예요. 그냥 5억짜리 아파트 매수했는데 취득세가 6,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도 너무 많이 센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550만 원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550만 원 납부를 6,600만 원을 떼는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라고도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라는 거는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뭐 행위세, 유통세, 대물세, 실질과세, 응능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요번 취득세는요, 부동산에 잡지 못한 분풀이를 애매한 서민들에게 막 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징벌적 가세로 느껴지는데, 이러한 생각은 혹시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당분간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정말 이번 정책은 취득세 부분에서 너무 좀 막강하고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부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